이제 무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토 일주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기토 중에서 기후 일주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시청자 중에 한 분이 기후 일주인가 봐요. 그래서 기후 일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후 일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어놓고 내 머리에서 나가는 얘기라 이 각본에서 내가 쭉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머리에 맨날 푸는 그 현장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가끔가다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중요한 얘기 다 나가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튜브 올리는 작업들도 특히 유튜버들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런 기술이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시간이면 시간 딱 봐서 정확히 딱 잘라가지고 제 원래 그 강의하던 습관 그대로 이렇게 보정 없이 편집 없이 바로바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 좀 양해하시고, 보다 요거를 좀 더 편집을 해서 잘하면은 부드럽게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계셔서 도와준다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동영상들을 살펴봤는데 그 정도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올린 만큼 뭐 크게 빠지는 거 없이 화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쓰는 태블릿 PC 이런 그 방송 장비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후일주의 기본적인 걸 설명하기로 하죠. 지장간에 보면은 경신이 자리하게 되죠. 뭐 어떤 사람은 경신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10, 10, 10 이렇게 나눠가지고 굳이 뭐 이럴 거 있습니까? 경신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기토라는 것이 물상으로는 전원의 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원토라는 것은 이제 그 물도 있고 주위에 흐르는 시냇물,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 잡풀도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런 전원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강활하고 뭔가 높고 이런 험준한 삶을 얘기한다면, 전원토는 그 밑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토 이런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크게 일을 벌리거나 그러기보다 안정지향에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굉장히 영양가가 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두드러지려고 안 해요. 중립을 지키고 여기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처신으로 인해서 삶의 결과물을 볼 때는 상당히 영양가가 있다. 특히 남자 같으면 더 그렇고, 여자 같으면은 좀 여기서 배가 있는데, 남자가 있으면 이 남자 저 남자 있으면 쉽게 누구라고 막 마음도 안 주면서 그런 거 있죠.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겠다. 그래서 기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조용히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 낀다 이거예요. 네? 그럼 자기 중심을 지키고 그래도. 그래서 쟤는 근데 남들이 볼 때 제 주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정도는 되겠죠. 무토보다는 좀 그런 면에서 기토가 그런 게 있어요. 대신에 삶의 결과물을 논할 때에는 영양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무토가 가불병정무가까지가 양의 기운이 딱 드러난 거라면 기부터는 음의 기운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무토하고 기토는
목화 금수 중간에서 중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토나 기토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중심을 지키려고 하고 신용을 중시하고, 응? 예, 그래서 여기저기 흔들리려고 안 하는 그 중립을 잡으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주거지 이동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오행 중에서 토라는 것은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만약에 기토가 이런 전원토면서 그런 그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뭐 사오미월에 또 미토가 깔고 미시에 났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아주 불량하죠. 그럼 이거는 더 무토보다도 더 그냥 강력한 또그 혁명성이 나오고 과감한 행동이 나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건 가감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유라는 것은 식신이 되면서 문창이 되죠. 근데 이제 무토가 무신일주 같은 경우가 편제를 보면서 신자진합으로 가면서 재물로 향하는 것인데, 예, 사유축이라는 이거는 뭐냐면 그 자체로 식신의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뭐를 만드는데 저것이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보다는 그걸 만드는 자체가 뭐냐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일이 좋으니까 나중에 돈이 벌어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돈이 된다. 이게 이제 신금하고는 틀리죠. 목적 의식이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좋아도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리지널 식신의 개념이 이제 기후일주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장간에 봐도 뭐 식신 상관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질적인 거를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그다지 많다고 볼 수가 없겠죠. 무신일주보다. 그도 그럴 게 정제가 유에 뭐냐면 도화 욕지에 있고 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편제는 묘에 장생하죠. 응? 그리고 유에는 유에는 사지에 있단 말이에요. 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업 재물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요걸 알아야 됩니다. 무신하고 기운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재물보다는 웬만하면 안정성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구한다. 그런 가운데 내 먹거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만큼 무신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러면 무술년에 어떻게 될까요? 무술년에 재물적으로 많이 좀 희생을 당했죠. 희생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식신은 펼쳐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희생 한번 망가지고 나서 19년에 와서 정제가 왔는데, 정제가 오면서 내 활동 무대, 내 안방은 격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내 수화를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는 데에서 어떤 타의에 의한, 내가 물론 노력은 하지만 타의에 의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돈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서 상관이 되고 자수가 오면서 뭐 자유파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자수하고 유하고는 이게 생애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라는 거는 100% 어떤 생하는 관계로 딱 돈이 끌어당겨 온다면, 그 유금이 자수를 생한다는 것은 그 한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돈 같지만 큰 돈은 아니고, 다만 귀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걸로 해서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어떤 그 새로운 그 후에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왔던가 그런 귀인적인 존재가 와서 도움을 준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도움으로 크게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서 신축년 가면서 그럭저럭 그 사업적으로 가다가
이민년에 가면 그 관하구의 어떤 그 합 비슷하게 이루어져. 원진에 의한 합 같은 거. 그래서 새로운 큰 조직과의 이권이 그때서 이루어지면서 다시 또 펼쳐져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운기가 짜여지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어도 뭐 크게 나가려고는 안 하겠죠. 그래도 연구직, 영업직, 판매직 이런 거로 하면 잘 맞아요. 일반 관리직 같은 거 하면은 좀 매칭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무술년 이때 뭐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같은 경우 새로 구할 수 있어요. 정제가 오면서 다시 안정이 되니까. 내년에 귀인 작용에 의해서 잘하면은 그 승진사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직장인이라면 이제 기후일주들이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는 게 인묘가 원지 공망이 되면서 관공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후일주들이 관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 근데 직장인이라면 이제 일반 중간 관리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귀인 작용에 의해서 승진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윗사람이 좋은 선에서 끌어줘서 좀 좋은 부서에 뭐 가든가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좋은 회사로 가든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2022년 정도 공망이긴 하더라도 정관이 오면서 그래도 뭔가 또 나은 정도의 승진사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가 그때 또 올 수 있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주의 이제 정확한 디테일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죠. 학생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문창이니까는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적인 있고 학문에 대한 이해도는 있다. 이럴 때 이제 공부 잘하려면 4월이면 좋겠죠. 4월에 기후일주면 정인이면서 문창도 같이 합하니까 공부 잘할 거예요. 근데 그런 작용이었다가 올해 정관이 오면서 문창을 흔들었으니 학문에 좀 방해 작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상관이용으로 공부의 방해. 천을귀인이지만 편제가 왔으므로 이것도 항마의 작용이다. 천을귀인 작용에 의해서 이것도 하향 안전 지원으로 가야 되겠다. 학생들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혼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라면 19년 상반기까지 쉽지 않다가 올해 19년 내년 좋은 결혼 인연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결혼하면 좋겠다. 띠로는 뭐가 되느냐? 쥐띠나 뭐 원숭이띠나 이렇게 뭐 용띠나 올해 오는 저기에는 이제 해묘미군에서 구하면 맞을 거예요. 뭐 돼지띠 좋고. 그 다음에 미혼 여성이 되겠죠. 미혼 여성 같은 경우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 남성이 왔다가 올해 결혼이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가 왔다는 것은 이제 직장 여성으로서 직장 다닌 여성이면 승진사, 그동안 모아둔 돈이 들어왔다. 근데 거기에다가 격각이 됐다. 이건 격각이 내가 사는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변동한다.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제가 오면서 격각이 됐다는 건 내 팔다리를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거든요. 식신이 격각이니까. 그래서 그 돈은 들어왔으나 내가 활동을 마음대로 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타의에 의해서 좋게 그동안에 뭐 했던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내 활동은 그냥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귀인작용에 의해서 투자 활동에 좋은 어떤 환경, 좋은 인연 그런 것이 내년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결혼 인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인운에는. 그 다음에 주부를 봅시다. 주부 같은 경우가 19년 상반기까지 재물적으로 안 좋고 간목을 쓰는 여자라면은 그 남편으로 인해서 좋은 작용이 오고 대신에 내 자식
자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식이 튕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돈은 들어왔으나 그러면서 자식이 자꾸 외출도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이런 식의 운이 된다. 자식이 있을 경우. 그러면서 내년에 귀인작용에 의해서 외간 남자적인 존재가 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투자 활동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그런 투자 조건이 소수가 오더라. 이런 게 내년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잠깐 뭐예요? 남편이 왼수같이 보이고 그러죠. 그러면서 귀인이 왔다. 뭐 이런 걸 한번 혼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왼수 원수 하다가 뭐 어떤 귀인적인 존재인데 앞으로 재물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소스를 주더라. 그런 관계에서 인간적으로 엮였다.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을 봅시다. 노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건강 불안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년에 상관 그다음에 편제가 오면서 요것이 바로 이제 건강 불안운이 되는데 뭐냐면은 음이 몰려버리죠. 음이 몰려버리면서 오행적으로 몰려있는 사주 같은 경우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인적인 존재니까 어떤 그 귀인적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투자 활동 나이 먹어도 요즘에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투자 활동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벌어지는 투자 활동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건강 문제, 재물적인 귀인의 해석 문제. 그 자유 팔에는 게 뭐예요? 팔다리에 어떤 그 미묘한 어떤 건강 불안이 되겠죠. 팔다리, 수족 이런데 그런 데만 저리고 뭐 마비가 오던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그 정도로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요. 오늘은 기일주인데 특이하게 우리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서 기일주를 먼저 해드렸습니다.